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명식입니다. 그저께 S&P 500에 있어서 1.76% 그런 것도 잠깐 다시 S&P 500은 1.1% 정도 하락하면서 답답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우는 몇몇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가가 빠졌는데요. 빅스가 어느새 25.50달러까지 오르면서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물론 빅스가 10% 오른 것 치고는 S&P 500이 적게 빠진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빅스의 포지션은 어제와 별 차이가 없고 그 전날인 제 말은 그저께인 빅스가 12% 정도 하락하면서 S&P 500의 주가가 1.7% 정도 상승을 했고 빅스가 다시 10% 하락하면서 S&P 500의 주가가 1.1% 정도 하락했으니 비율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빅스의 위치에서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S&P 500의 움직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빅스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기 Market CDX 인덱스를 갖고 왔는데요. 과거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하얀색 지표인 Market CDX가 오르면은 빅스도 오르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함께 빅스도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얀색과 파란색 사이의 스프레드가 이처럼 거의 없었지만 2022년을 시작으로 여전히 방향성은 함께하고 있으나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더니 지금의 스프레드는 더더욱 벌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Market CDX 인덱스가 빅스의 위치로 수렴해주거나 아니면 빅스의 위치가 Market CDX 인덱스의 위치로 수렴해주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빅스가 Market CDX 인덱스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의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인플레이션이 끈질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빅스가 선행지표인 Market CDX 인덱스를 향해서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연준이 밸런스시트의 에셋을 늘렸다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적 완화에 관련돼서는 미리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연준에서 말하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찍어내고 그 채권이 만기되지 않도록 또다시 리뉴를 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서 화폐의 양 자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겉으로는 마치 연준이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상승폭 내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양적 완화인 QE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loans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loan 아래에는 Primary Credit부터 Bank Term Funding Program 그리고 Other Credit Extension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연준이 펀더멘털리 부실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돈의 양은 142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일치한 양이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출해준 양식은 여기 Other Credit Extension 아래에 주석을 보면은 은행으로부터 은행 자산을 담보로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대출해준 형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찍어내서 돈의 양 자체를 늘리는 양적 완화가 아닌 이것은 그냥 돈을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돈의 양은 언제 다시 회수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상승폭의 내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US Factor Supplying Reserve Fund Discount Window Borrowin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폭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Federal Reserve Balance에서 여기 대출 부분을 보시면 Primary Credit, Secondary Credit, Seasonal Credit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항목들은 실제로 디스카운트 윈도우 랜딩 항목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가 참고하고 있는 Discount Window Borrowing이라는 데이터는 틀린 것이 아니며 데이터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 대출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노란색 지표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이 지표는 연준의 자산에 있어서 대출금을 뺐을 때와 포함했을 때를 비교해주는 차트인데, 하얀색은 대출금을 포함했을 때 연준 자산의 양이고 노란색은 대출금을 제외했을 때 연준 자산의 양입니다. 대출금은 언제 회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하얀색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지표는 이렇게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준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산의 양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대출금 때문에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 돈의 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내부자 정보로 사모펀드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유되는 유료 리포트인데, 이 정보들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정보 외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중 일부만을 설명을 위해서 공유드리자면은, 이것은 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양을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양만 해도 대략적으로 360-70빌리언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 inflow to the cash라는 것은 시장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money market fund라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지 시장은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돈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적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국 주식을 해보셨다면 삼성자와 같은 주식은 한 칸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한 칸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그 한 칸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스크가 바로 빨간색이고 비딩이 얕은 초록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으며, 돈이 많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싸게 사고 싶은데 돈의 양 자체가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보니까 주식을 비싸게 사야만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또한 높다는 것을 여기 스프레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내부자 정보를 하나 더 공유를 드리자면은, 이것은 2년 국채금리의 하락폭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여기 3월 23일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2년 국채금리의 폭락이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숏 커버닝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더 증폭되긴 했습니다만, 과거 데이터와 같이 2년 국채금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 시기인 1980년 인플레이션, 1987년 블랙 먼데이, 1989년 블랙 프라이데이, 9.11 테러 사건, 리만 사태, 코로나와 같이 2년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진 시기는 앞으로 무슨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단순히 2년 국채금리가 크게 폭락했고 큰 하락이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며 The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often rhymes라는 경험과 같이 폭락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라면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조심하라는 영상을 적어도 저는 올려왔고, 저희 멤버십 분들과 함께 최대한 현금 또한 매집을 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